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대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조금 전에 이 어머님 사연 들으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실 새벽 6시 되면 무조건 나가라. 그다음에 증상이 어떻든 입원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이 약간 코로나 역설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코로나 대응 체계로 한 3년 동안 개편을 했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예. 현장의 응급치료 체계가 거의 뭐 병원 전 단계나 119 환자 수용, 병원 선정, 뭐 이송 지침, 암묵적인 프로토콜 이런 게 다 망가졌다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이 안 돼서 오전 6시에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응급실은 응급병상 부족이나 응급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응급실은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게 메인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입원할 병상이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으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소아과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입원 병동을 관리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없거나 병동이 비어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처방을 한 다음에 중하면 입원실로 그러니까 그 옮기거나 그러니까 상황이 중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막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수술실이 비어있지 않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사실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죠. 아니 그래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그 현실을 알고 있게 되면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 환자로 거의 의심이 되는 낙상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저희 만약에 그 병원에서 뇌출혈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든지 수술실이 전부 다 차 있게 되면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는 살 수가 있지만 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이제 6시에 이제 입원 케이스도 그때까지 입원실이 나지 않으면 계속 그 응급실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마 그 선생님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6시쯤 지나면 이제 그 응급실에 있는 그 소아 전담의인 응급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봐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뜬다는 거죠. 병원 간에 연락 체계가 있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서 나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뭐 그 부분은 100분 공감하는데요. 현재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병원과 병원 사이의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자원에 대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빈 곳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뭐 소아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뇌혈관 치료라든가 이런 이제 응급질환이나 아니면은 이런 필수 부분에 의료 자원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줄 곳도 마땅히 없다는 거죠. 의사 수가 태부족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의사 수도 부족이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들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건데 코로나 시기에 소아 환자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한동안. 당연히 뭐 저희 마스크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환자 수가 줄어든 거랑 연동이 되면서 소아과 전공의가 3년 동안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게 대학병원이나 교육병원 이런 큰 병원들은 사실 전공의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 진료 노동을 다 해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지금 20% 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뭐 기억하실 테지만 작년 12월에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입원 진료를 못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징후들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지금 대응 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보세요?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로 응급실 5곳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한 그 5살 아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복지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그거 약간 말장난인데요. 이 사망한 하나가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마지막에 결국 5번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이제 이 급성 후두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추적 관찰을 좀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입원을 시키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응급실의 문제도 당연히 앞부분에 5곳이나 전전하면서 생겼지만 결국 이후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 해가지고 사망한 경우니까 응급의료 체계와 이제 병원 전반의 어떤 이런 필수 의료 자원에 부족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아니 실태가 이런데 무슨 뭐 저출산 애 낳아 백날 이야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병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인데 네. 이 필수 사회 인프라가 뭐 코로나 저희가 거치면서도 뭐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뭐 자화자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의료진의 헌신에 대해서 박수 쳐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간에 이거를 좀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원들이 보충된 건 전혀 없거든요. 기존 자원을 이렇게 구조조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쓴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래돌 빼서 윗돌 갠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런 소아과 진료라든가 심내혈관 진료 같은 걸 하려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 또 있어서 이쪽으로 갔던 의료진들이나 이쪽으로 갔던 자원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응급 의료 체계를 고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손댄 게 있습니까? 그 뒤에?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료진 부족하고 병상 부족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센터를 자꾸 늘리겠다고 했어요. 응급의료센터? 예, 권역센터. 근데 센터를 늘려도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센터당 의료진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어떤 신규 권역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이 응급의료나 아니면 필수의료 자원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사실 아주 긴박하게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병원의 중환자나 필수 진료 역량을 가지고 이제는 규모를 판단을 해서 일정 병상과 일정 규모와 일정 의료진을 강제하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 기준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운영을 멈추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신에 이제 그게 지역별로 다 이제 거점별로 잘 분포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민간 병원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뭐 가산 수가를 주고 아니면은 뭐 센터를 더 만들어라 아니면은 뭐 병상을 더 만들어라고 해도 지금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현재 지금 파악해 봤을 때 매우 지금 취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제로 제시해야 됩니다. 의료진 증원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맞습니다. 지금 의사수 늘려도 뭐 소아과 전문의 만들려면 1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중환자실을 늘리고 핵심은 필수 진료과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간호법에서의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 숫자를. 병상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국정 교수께서 외상센터 때도 항상 하시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센터만 존재하고 사실은 이 빈 껍데기거든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